현재 시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TSMC 실적 공개가 됐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7월 매출액과 그리고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10조 8,12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7월 매출액은 10조 8,1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가량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TSMC인데요. 사실 반도체, 이 AI 거품,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서 TSMC는 여전히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다.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금 주가 흐름 보시죠. 딱 TSMC의 실적이 공개된 그 순간은 아니지만 우하향하면서 분봉 차트로 좀 내려가며 상승 탄력을 줄이고 있던 SK하이닉스 다시 탄력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4.5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비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좀 더딘 게 아쉬웠다면 이 TSMC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슈 추적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민 이사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조금 전에 이제 TSMC 실적을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호실적을 시장에서 이미 예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6.13% 올랐고요. 방금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제가 그럼 시간 외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더니 0.46% 오르는 이제 상승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3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이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전일 이제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와 5나노 공정에 대해서는 가격을 8% 인상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죠. 이미 가동률이 100%였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들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제조회사라도 그 매출 이익률을 54%대를 현재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죠. 굉장히 경이로울 정도의 매출 이익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 안에서 현재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또 하나씩 이슈 추적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두 가지 이슈는요. 한 주 참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숨 돌린 국내 증시 아무거나 담아도 되는지 정말 안정기에 접어든 건지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해 보겠고요. 해외로 쭉쭉 뻗어나가는 미용 의료주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주 안에 미용 의료기기 넣어도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블랙 먼데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엔화율 영향도 있었고요.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폭락장을 보여줬죠. 그래서 코스피 고용이 코스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라는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다행히도 간밤에 미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 고용 지표를 통해서였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번에 예상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경기 둔화를 알리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증폭시켰는데요.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25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발표된 둘째 주의 경우에는 23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줄어들었고요. 시장 예상했던 24만 건보다도 하회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미시간주에서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줄었는데 여름 휴가철에 문 닫았던 자동차 공장의 휴업이 다시 재개되면서 고용이 정상화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요. 텍사스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케인으로 멈췄던 정유시설이 재가동되면서 다시 고용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시장에서도요. 그래? 지금 당장 경기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야? 빅컷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며 9월에 금리 50bp 인하 확률이 85%에서 56%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미국채의 경우에도 지금 10년물이 4%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주요 채권과 외환을 보시면 미국채 2년, 10년이 있고요. 여기에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소폭 강보합해서 103.22달러를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랐는데요. 저는 이 코멘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 하회가 이렇게까지 지수에 영향을 미쳤나? 라는 물음표가 나오면서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침체 여부 판단을 위해서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블랙 먼데이는 다시는 경험하지 않고 싶은데요. 이사님,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보고 또 간밤에 나온 고용 지표들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먼저 우려했다라고 결정 지어도 될까요? 네, 일단 우려가 굉장히 깊었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월요일 날 워낙 패닉셀이 좀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매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쏠림이 한번 강하게 일어날 때는 이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지수가 10% 이상 빠지게 되면은 사실 손을 놓고 멍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감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셀링이 한번 나올 때 강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펼쳐질 때 내가 대응 역량이 안 된다라면은 가만히 있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이제 조금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수도 점점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죠. 근데 상반되는 뉴스가 하나 오늘 아침에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라면은 JP 모건에서 일단 발표하기로는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올해 말까지로 예상을 했을 때 지난번에는 25%로 바라봤었는데 35%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상반된 이런 의견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게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지 우리가 일상생활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도 이렇게 혼돈스럽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가 더욱 둔화될까라는 이제 걱정을 가질 거고요.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서울을 비롯한 주택 경기가 굉장히 지금 현재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주택 시장을 더욱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 또한 지금 현재 기준금리 선택에 의해서는 딜레마에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일의 경우에는 미증시가 하락한 것과 비교해서 국내 증시의 낙폭이 적었다,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시장 빨간불을 켜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다시 본연의 색,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시장으로 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사실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투자하는 프랍팀들은 철수한 지 이미 옛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생각해도 한국 시장은요, 수익 내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으신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외국계들보다도 수준이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그에 맞춰서 한국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방송에 나와서는 모멘텀 플레이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쨌든지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뼈아픈 소식이지만 그동안 그 신용 청산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8,400억 원이 이제 하루 최대 청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 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신기록을 갈아치웠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은 어쨌든지 시장은 안정화를 띄어가고 있지만 CFD 창구를 통한 신용 매매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새 20%나 급증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간다라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한 번 더 좀 주식이 좀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CFD 창구발 어떻게 보면은 또 쏟아지는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 먼데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걱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공포가 공포를 그리고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면서 한국 증시 신용융자 잔고가 이렇게 갑자기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려 1조 3천억 원 가량이 하루 만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낙폭이 더 컸던 걸로 풀이가 되는데 그렇게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 더 이상 여기서 추가적인 월요일만큼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찾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되는 건지
반도체가 미증시는 여전히 핫하잖아요. 네. 국내는 그만큼 아니긴 한데 반도체로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도체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이미 꺾였습니다. 추세가 한번 꺾인 섹터는 다시 V자 반등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만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겨우 이제 5일선에 갭상승한 이후에 5일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V자 반등을 꿈꾸기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을 당분간은 거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기간적인 조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월요일날 이런 패닉셀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덜 하락했던 종목,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이후에 훨씬 더 지금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그렇게 큰 하락폭이 나왔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원복한 이후에 신고가 랠리를 펼칠 지금 그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만 좀 압축해서 보자.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는 뭐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손절을 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섹터를 바라보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 그다음에 계좌 건강을 위해서도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 반등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추세가 이탈된 것은 솔직하게 받아들이자. 그렇죠. 나는 그 반도체 쪽의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상승할 때 이번에 주도주 역할로는 누가 하게 될지 우리가 같이 따라갈 만한 테마, 섹터,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물론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대부분 다 비슷하게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제가 물론 폭락을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조선 섹터와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역시나 월요일 날 투매가 나온 다음에 V자 반등을 하고 지금 신고가 이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특이한 뉴스가 좀 하나 나왔죠. 칠레 유일의 제철소가 중국의 저가 철강의 유입으로 인해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리하게 놓고 봤을 때는 강판 그리고 후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에서의 그런 중국발 저가 물량들로 인해서 가격이 하향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원자재 가격이 싸진 부분이다 보니까 조선 섹터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장주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7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1만 1,000원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주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특정 창구를 통해서 1,500억 원이나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온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물량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미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에런켄 같은 경우에 에로가 늦어도 9월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섹터를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에선 리가켄 바이오 언급하셨는데 조선에서는 그럼 탑픽이 있을까요? 네, HD 현대중공업을 여전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조선 바이오 이야기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주가 주도주로 지금 당장 올라오기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긴 한데요. 다행히도 SK하이닉스 현재 주가는 5% 넘게 상승 보여주면서 다시 시가 부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TSMC 효과일까요? 이번에는 미용 의료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 메디톡스가 두 자릿수 급등, 휴젤은 전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 톡신과 필러 호조의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메디톡스는 원조 보톡스의 깜짝 기환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매출액은 6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했던 573억 원을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은 예상했던 건 70억 원이었는데 무려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143억 원을 기록했죠. 이 휴젤과 소송 과정에서 법무비용 부담이 제거된 것, 여기에 3공장에서 해외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톡신 그리고 필러에 있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꼽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건 역대 분기 사상 최대 휴젤 실적입니다. 저희가 전일에도 짚어드렸는데 매출액 954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웃돌았고 영업이익은 무려 예상치 331억 원을 크게 상회한 4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뭐 아시아 태평양 유럽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하단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올해 보톡스 시장이 한 87억 4천만 달러의 규모인데 2032년의 경우에는 무려 160억만 달러의 시장 규모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필러 시장은 더 크게 늘어납니다. 2024년 올해보다 2032년에 2배가량의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죠. 거기서 뷰티하면 또 우리 한국이지 않겠습니까? 이정민 이사님. 네. 메디톡스 휴재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 의견 그럼 여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워낙 이제 미용 의료기기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필러와 관련된 업체들도 네. 지금 현재 실적도 좋고요. 앞으로의 전망성도 굉장히 좋죠. 어쨌든 피부 미용 또는 뭐 미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섹터는 지금 현재 시장의 무게추가 중국에서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휴젤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유럽과 태평양 쪽 시장에 대한 매출이 급증했다는 부분 우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국 시장 매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깔고 가는 성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하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3공장의 그 해외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선적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을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분기보다는 3, 4분기가 아무래도 더 실적을 좋게 이제 좀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레벨 또한 그 휴젤과 비교했을 때는 메디톡스가 지금 이제 막 장기 평선을 올라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훨씬 가격 대비해가지고는 주가 레벨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메디톡스가 휴젤보다 현재 구간 접근하기엔 조금 더 용이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메디톡스가 네. 단순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두 회사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주가적인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기간적인 조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는 메디톡스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클래시스도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미용 의료기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미국 진출에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는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미용과 관련된 의료 기기 업체들은 일단 기계 자체가 많이 깔려야 되죠. 그래야지만 결국에 가장 고마진을 일으키는 소모품의 판매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해 4분기부터 어쨌든지 미국 시장에서 볼류머가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어쨌든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기대감을 안고 6개월 선반영한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주가 흐름보다는 하반기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런 K뷰티의 열풍을 당연히 미용 기기 쪽에서도 좀 일부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 차원에서요. 사실 종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네.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압축을 해봐야겠죠. 미용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료기기냐 화장품이냐를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시장을 잡았던 건 화장품주였거든요. 네. 또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이었고 그쵸. 클리오도 전일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아쉬웠고 펌텍코리아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만치 않다라는 건지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네. 가보는 게 좋을지 화장품이냐 미용 의료기기냐 이사님의 선택은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화장품을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 훨씬 저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굳이 지금 내가 대장주를 들고 있다라면은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들고 가셔라. 특히나 화장품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으로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대장주를 들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미국 시장과 관련된 종목을 계속 들고 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VT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VT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새로 이제 피부 미용과 관련된 섹터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적들에 대해서요. 호실적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접근하실 분들만 이런 미용 의료 기기나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화장품주 내에서 실리콘투의 실적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네. 그 화장품주의 영광은 실리콘투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번 3분기에도 실리콘투의 실적의 희비라던가 운명이 좀 갈려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증거가에서 추정하기로는 당연히 실적을 좋게 평가할 것으로 지금 좋게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코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빠진 다음에 굉장히 급반등이 빠르게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 주가 레벨에서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좀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께서 끌고 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미 이사님 주식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또 뷰티 쪽도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네. 이 안에서 탑픽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가 가격 레벨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같이 뜨겁게 주가가 반응하는 날이 아닌 21선 부근까지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인데요. 현재 따라가는 게 아니라 21선 정도에 닿았을 때 살짝의 조정을 줬을 때 그때 매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그 추적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